엔터주라고 하면은 저희 머릿속에 스치는 세 가지 딱 종목이 세 가지가 있죠. SM 그렇죠.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3대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버닝썬 사태 이후로 주가가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1분기에는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가히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특히 YG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의 4개월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또 1조 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도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으로 5,700억대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로 1분기를 지금 마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기도 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엔터주 자체가 1분기에는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악재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YG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버닝썬 사태로 쇼크가 지금 어닝 쇼크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크게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할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채팅창에 많이 남기셨던 것도 제 기억이 나고. 그런데 YG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3%나 이렇게 감소한 그런 상황이었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22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버닝썬 사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엔터주라고 한다면 이제 JYP 엔터가 되겠는데 JYP 엔터는 버닝썬 사태에서 좀 그나마 무풍지대였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5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 시장 추정치보다는 좀 낮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좀 기록이 나면서 결국에는 그냥 버닝썬 이후로는 3사가 모두 좀 하락세를 겪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요. 아직 세무조사권도 남아있고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건이 한창 크게 터져 있던 한창 이제 시작돼서 굉장히 크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던 1월 말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말부터 주가가 43,000원대에서 거의 30,000원대까지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YG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쓰렸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SM은 이에 반해서 1월 말에 45,000원대에서 거의 38,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의 주가를 다시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JYP도 이제 28,000원대에서 한 2천 원 정도 떨어진 26,000원대로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일단 JYP가 가장 이제 하락한 폭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찌 됐건 이제 3사 모두 다 하락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딱히 1분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회복을 시킨다든지 개선을 시킨다든지 이럴 만한 모멘텀도 딱히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많이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향후에 이제 좀 2분기 좀 넘어가기도 하고 하반기 쪽하고 내년까지 좀 멀리 봤을 때는 좀 신인 그룹의 어떤 데뷔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좀 인기가 많았던 그룹들의 복귀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종합해 드릴 수는 있고 좀 멀리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특히 Y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다만 음반이나 음원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YG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가 매수 그런 메리트도 좀 있고 하니까요. 좀 어느 정도는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YG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3사 중에 거의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신다고 보셔도 되는데 네네. SM의 경우는 이제 2분기에 지난 이제 2개 분기에서 연속 실적 쇼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2분기 이후에 실적 모멘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북미 투어를 이제 마무리한 NCT의 컴백과 엑소도 이제 완전체 컴백이 이제 가시화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실적 쇼트의 주범인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다른 기획사들보다는 좀 SM 쪽으로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나 혹은 어떤 그런 데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SM은 다른 쪽으로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나이크 기획에 관련된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행동주의 펀드 관련된 어떤 주주들의 재고 가치 이제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출발을 하셔서 SM 쪽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